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되죄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덕수 대망론도 김이 새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전원일치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여러 언론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대행은 지명을 철회해서 결자 해지를 하라라는 의견부터 사과하고 물러나라라는 압박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 다른 곡절은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화의 관세 분쟁을 본인이 해결하고 약간 구국의 영웅처럼 딱 나타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바람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죠. 혹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탄핵을 하면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간파를 하고 탄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대망론의 시작이었던 여론조사도 이번엔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6%를 기록했습니다. 출마냐 불출마냐,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략적 모호함을 취했던 한덕수 대행이 이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출마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떻게들 판단하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월권 행위에 대한 철퇴다 이런 언론 보도의 논조들도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또 반대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들어보죠. 우선 저희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이것은 권한대행의 위헌적 월권 행위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었는데 예. 역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퇴임을 앞둔 두 분의 그 재판관이 참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참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뭐 헌법적 가치 또 이런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9대 0이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특히 그 김정환 변호사 이 헌법소원 내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김정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지난번에 탄핵소추 그 정족수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재판관은 이제 200명이 필요하다,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김 변호사 스스로도 9대 0이 나온 것은 놀랐다. 2명 예. 정도는 뭐 기각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그러나 9대 0이라는 그 결론이 나올 만큼 예. 이 사건을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어떤 재판관들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거는 정말 온당한 뭐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런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마는 2017년에 있었던 일이 또 2025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선례는 남겨두는 것이 다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애둘러 표현하긴 했고 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것들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원일치 9명이 전원일치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1차적 판단이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요. 이게 가처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본안 소송에 가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가처분에선 그러면 인용이 됐느냐? 만약에 인용이 안 됐을 경우에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다른 재판을 실제로 판결을 했으면 나중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용하되 저는 본안에서는 반드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앞으로 새로 뽑히게 되는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 몫을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본안 소송이 계속 진행돼서 다음에도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정치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중도의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본안 소송에 가서 정확히 권한에 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어제 인용이 되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또 9명 전원일치의 결론의 시작점이 헌법 27조 1항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유추해보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작 임명 절차가 진행이 돼서 임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권익의 침해 내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도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사실이 없다. 단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뿐이다라는 답변을 냈어요. 예. 아니 이건 약간 그 좀 정도가 지나친 말장난 수준인데 아니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기가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해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지명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정작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는 지명한 적 없다, 발표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그 민간 개인 회사의 작업장에 뭐 안전모 쓰고 사진 찍고 작업복 입고 사진 찍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참 개탄스러운 일이고 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해놓고도 이게 문제가 돼서 법률적인 다툼이 생기니까 자기 인사권 행사한 거 아니다. 아니 그러면 발표는 인사권 행사 아닙니까? 예. 발표할 권한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든 행위가 이해할 수가 없고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대행 측의 의견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구해볼게요. 일단 제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먼저 쭉 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헌재 의견서입니다. 한덕수 대행 측이 의견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발표를 한 것이지 지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처분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신청인은, 여기서 피신청인은이라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라고 해서 지명행위라고
판단을 헌재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 담화문으로 사실 발표한 것이잖아요. 그 담화문도 보여주시죠. 열흘 뒤 임기 종료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다라는 표현까지도 쓰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 발표는 지명이죠. 예. 아니 저건 지명이죠. 예.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헌재에 낸 의견서에는 지명한 적은 없고 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보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대권에 대한 꿈은 접고 그저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마지막이라도 좀 보여주는 게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어제 헌재 판결의 의미를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 분수를 알아라.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 거 정신 차려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는 요새 보니 대통령 놀이에 그 허파에 바람이 분 것 같은데 허파에 바람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럴 만큼 본인도 자기의 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선에 출마한다? 어불성설이죠. 국민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 우리 국민들이 정말 헌법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공부는 지금도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특히 2명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해서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야라고 다시 한번 또 다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지명이 아니라 발표였다라는 그 주장에 이르러서는 정말 너무 이 수준 이하지 않습니까? 너무 낯뜨거워서 도대체 이 정도의 어떤 문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어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정도의 인물이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통상협상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나라를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시체말로 말아먹으려고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 임명 절차가 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다. 발표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회 나와서 본인 연락 받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하고는 소장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대통령 몫의 일단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냥 지명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 청문회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걸로 봐야 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서 계산을 해서 한 달이면은 임명이 가능하니까 대선 전에 임명하려는 그런 꼼수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헌재에서 세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보신주의적인 태도로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왔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무리한 일을 감행했을까? 이게 과연 한덕수 대행의 의지였을까? 소신이었을까?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파면된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의 대망론도 어제 헌재의 이 인용 결정으로 끝났다라고 보는데요. 하루속히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는 게 맞는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4월 4일 이후로 헌법책을 이젠 좀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게 됩니다. 총리실에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나타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제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석거되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헌재가 거대 당의 시종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차례로 들어보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속고 되제해야 합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임을 목전에 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원일치가 나왔는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실력 행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깊은 뜻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총리실에서 얘기한 걸로 가름하자면 헌재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판결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를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법 독주를 통해서 의회 독재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행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법권과 행정권이 민주당에 모두 귀속되고 사법부 역시 지난번 김명수 전 대법관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 편향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헌법재판관 나머지 2명을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경우에 정말로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체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그만큼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심은 절묘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자주 하곤 하는데 예.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한 당의 독재로 연성 독재로 가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어제 판결이 중도와 보수에 있는 분들에겐 더 큰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앞서 이수진 앵커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고요. 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가 나타났습니다. 모름, 무응답이 10%로 집계가 됐고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실시가 됐고 조사 일시는 4월 14일부터 16일, 즉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그런 상황에서 이뤄졌고 16일까지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물론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도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 여론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근데 어제의 그 가처분 신청 인용은 6시 거의 다 돼서 속보가 떴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조사에 포함이 안 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서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66%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마 본인이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24%는 최근에 일련의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를 넣어서 국민의힘 후보군에 넣어가지고 여론조사 했을 때 엇비슷한 이런 추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마 어제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있다면 어제 헌재의 결론을 반영한 그런 여론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대선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을 무리 없이 또 혼란을 좀 다 잠재우면서 잘 대선을 관리해 달라. 그게
대행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국민의 어떤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인이 다른 꿈 꾸지 말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대행으로 인하여 경선에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현역 의원이 몇 명 가도 그거는 뭐 나중에 단일화를 위한 뭐 그런 포석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굉장히 힘이 빠지죠. 아, 국민의힘은 후보가 결정돼도 저게 끝이 아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조차도 짧은 기간 동안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마지막 소명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선거 관리 잘 해주시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동안 차출론, 추대론이라는 표현도 아주 일부에선 등장했지만 경선에 뭐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막판에 무소속 출마 뒤 단일화 얘기는 아직 유효한 건가요? 일단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당에는 이제 경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우리 당의 경선으로 참여하기에는 사퇴 명분도 굉장히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보는데 여전히 많은 의원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니까 그때까지 대강의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미국과의 통상 압력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공직을 사퇴하고 뭐 이른바 제3지대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나올 경우에 이 단일화를 통해서 예. 중도 보수를 한 팀으로 모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뭐 부인할 수 없고요. 저는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여론을 놓고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고 반대로 정권 재창출 여론에 찬성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각각 상이한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권한대행에 요구하는 내용은 있을 겁니다. 권한대행은 앞으로 있을 국정 공백 기간을 잘 추스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을 거고 또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텐데 이분이 플레이어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수긍해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66%가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가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는 해석과 반면에 24%나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해석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제가 김용남, 윤재관 의원께도 마지막 의견을 구할 텐데 일단 총리실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총리실에서 보도와 관련한 해명 자료의 상당수가 출마설에 대한 그 보도에 대한 해명이거든요. 어제는 트럼프 측이 한덕수 대행의 직접 만남을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갔고 총리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정부는 아는 바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아니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 공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는 바 없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정부는 아는 바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도 여러 해석을 낳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 출마론을 키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 결과와 맞물려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가죠. 일단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뭐 발언이나 행보는 누가 봐도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대정부 질문에는 출석하지 않고 지금 산업 현장 그것도 호남 갔다가 영남 갔다가 이렇게 전국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행보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부추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출마 희망자의 행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앞서 언급된 대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면서 그나마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유일한 장점, 당내 경선 과정이 재밌을 것 같다. 누가 될지 몰라서 흥행은 될 것 같다라는 게 완전히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선에서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8년 전을 되돌아보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렸습니다. 대선 지지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2주 정도를 못 버텼어요. 그리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죠.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구 여권 내의 주자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할 때 1등도 하고 뭐 2등도 하는 수준이지 여야를 통틀어 놓고 보면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출마도 못할 거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이런 오점만 남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좀 보면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10명 중에 5명, 6명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생지가 호남이니까 호남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는 10명 중에 7명 혹은 8명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명분 없는 출마에 대한 얘기인지 분명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론조사에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올해 들어서 정권 교체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또 한덕수라고 하는 한덕수의 역할론이 또 역할을 그려는 부정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 또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뭘 보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총리실에서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의미예요. 물어볼 수도 없다. 물어볼 수도 없으니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반기문 2주도 못 버텼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저는 이제 꼬그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